네,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종종 옵니다. 이렇게 뭐 오프라인 강의는 하지 않나, 또 논문 컨설팅 어떻게 하는가, 통계 분석은 뭐 1대1로 수업을 합니까? 아니면은 의뢰를 해야 됩니까? 또 이런 거 하고 청소년 선언문도 합니까? 이제 학부모 분들이 전화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들어오는 질문이, 예, 종합해서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종종 질문이 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번 중에서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높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 지금 제가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강좌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논준모 사이트가 있습니다. 논준모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언제 만들었냐면 2010년에, 한 8년 전이죠. 8년 전에 만들었죠. 여기에 강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인데 뭐 현재로는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 2, 3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연구 어떤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죠. 설계. 어떤 논문 구조라든지 연구 모형, 가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고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어떤 그 회귀 분석이라든지 뭐 별량 분석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3단계는 구조방정식 모형과 관련된 그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또 강좌가 있냐면 뭐 칼럼, 강좌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논준모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올라와져 있죠. 네이버 블로그. 이 블로그도 많이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칼럼 같은 것들, 강좌도 있지만 칼럼도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 글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강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올리는 이 강좌들이 논준모 사이트의 유료 강좌를 모두 대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저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도 바람이 뭐냐면 그냥 제 강좌를 유튜브에서 보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뭐 맨날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지만 좋아요 누르고 추천 누르고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저도 논문 컨설팅이나 논문 강좌의 유튜버로 전문적으로 뭐 활동하는 날이 오겠죠.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대부분 다 이 강좌들이 온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온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강좌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오프라인 강좌. 물론 이제 오프라인 강좌를 제가 이것도 나눠 가지고 제가 주최해서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도 아주 넓은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최하는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을 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초청은 이제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관에서 불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진짜 논문 쓰는 사람들이 막 학교에서 안 불러주고 우리는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건을 걸죠. 3명 이상이서 모여서
초청을 하시면 갑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불러주시면 갑니다. 가가지고 원하는 강의를 해드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주최하는 강좌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지금 있어요.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한때는 버글버글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뭐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주최하는 강좌를 제가 잘 주최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요청을 해주시면 좋은데 주로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불러줘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세 명 이상이 뭐 보통 5명 뭐 이 정도 규모에서 초청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3명 이상에서 초청해서 가는 특강 요런 거 하고 학교에서 불러주시는 거 요런 거 참 좋아하죠. 재미있고 하고 나서 뒤풀이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컨설팅을 하는 거 당연히 하죠. 논문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하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습니다. 뭐 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논문을 쓰는 사람들, 연구자 개인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 처지, 여건이겠죠. 이게 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부분은 맞춤형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딱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처음 시작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할 때만 와서 수업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해결을 하고 가는 그런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 1대1로 하느냐, 뭐 기본이 1대1로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요것도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1대1 수업식으로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의뢰를 하는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뭐 편집하고 분석뿐만 아니라 편집하고 해석까지 해서 보내드리니까 편리한 점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편리한 만큼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해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기간과 비용이 많죠. 왜냐하면 편집하고 해석까지 다 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대1 수업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의뢰를 했을 때의 단점들이 전부 다 장점이 되는 거죠. 이해도도 높아지고 기간도 뭐 거의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거고 거의 하루 안에 끝나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경우에 컨설팅을 수업식으로 받는 이 경우하고 지금 1대1 수업을 했을 때의 이 비용은 기준이 뭐냐면 지금 요 비용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아서 특강 강사로 갔을 때 시간당 받는 특강료, 그게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 이 편집하고 해석을 일단 가편집과 가해석을 엑셀에다가 해드릴 겁니다. 요령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거 하는 시간에 제가 편집하고 해석하는 게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편집과 가해석을 해드립니다. 해서 이거를 굳이 수업을 하신 분한테 그날 또는 그 다음날 기억이 남아있을 때
본인이 직접 편집하고 해석을 하시라라고 요청을 드리죠. 그렇게 해야만 복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디펜스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청소년들 소논문도 하나. 원래 제가 청소년들은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한 특목고 학생이 어머니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를 정말 한 3번 정도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거절하고 한 4번째인가 좋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무슨 청소년이 논문을 쓰나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어머니가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도 논문 쓸 수 있다. 그리고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알고 그 학생을 가르쳤더니 어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어지간한 석박사보다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이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가르쳐 보면 지금 학교에서는 또 뭐 교육부 이런 데에서는 청소년들을 너무 틀 안에 갇혀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고등학생 2학년은 딱 여기까지 해야 된다. 3학년은 딱 여기까지 해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이상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더라도 너희는 하지 마라. 지금 이런 거예요.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금 이까지 해야 된다는 거 요거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학생이 이 정도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는 일부 학생들은 이 이상을 뛰어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까지 막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 학생들은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게 어떤 국가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찾아와요. 뭐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본인 미성년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서는 어떤 뭐 또 학생들의 부류는 말 그대로 뭐죠? 그냥 자기 한 줄 넣으려고 어디 입시에 도움이 되게끔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진짜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가 잘 걸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정말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저도 좀 가려서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표가 안 나요. 가르쳐 보면서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저도 이제 청소년들을 조금 가르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이런 R&E와 관련된 교육을 교과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넣을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제가 EBS 관계자하고 그냥 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EBS에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사교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EBS에 들어가는 어떤 강좌들은 어떤 교과 과목의 공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R&E는 거의 뭐 문제거리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술자리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들이 소논문을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미권에 이제 유학 가는 영미권에 대학을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에세이라는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 에세이에 적어도 3편에서 한 7편 정도의 논문을
썼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써야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아이들도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고사가 있는데 본고사 안에 소논문 시험이 있습니다. 아예 이걸 시험으로 내버립니다. 논술하고는 좀 달라요. 논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논술은 그냥 써버리면 그만인데 소논문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까지 검증 자료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학을 가는 학생들한테는 이 RN이라는 소논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유학 쪽에 관심이 많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미 쪽은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지금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영미 쪽의 유학은 그 대학 교육 분야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도 어느 정도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무 비싸.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지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고 취업도 잘 되고 지금 뭐 그 유학에 대한 부분이 너무 그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등록금도 너무 싸고 거의 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뭐 한 학기에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뭐 사립대도 우리나라 사립대보다 싸니까 명문대 이야기입니다. 전문대 이런 데 말고 명문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가 뭐냐? 논주모 연구소가 뭐냐? 맨날 전화를 하면 맨날 소장님이 다 받고 직원이 없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막 그래요. 우선 이제 직원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담 직원, 그때 제가 한번 이거 유튜브에 올렸는데 상담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하는 뭐 박사들 막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두고 뭐 통계 분석하는 뭐 팀 막 꾸려가지고 이거 누가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경력이 한 20년 되는데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마치 이제 그 뭡니까 그 잡코리아처럼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는 이 연구자 자신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뭔가 컴플레인을 걸고 싶은데 상담한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 그 상담한 사람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계 분석을 했더니 뭐 회사 정책상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못 준다. 뭐 했던 파일 못 준다. 그냥 한글 파일만 떨렁 주고 뭐 많은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정말 잘하는 한 사람이 다 처리를 해준다면 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뭐 기분 나쁘면 욕도 들어먹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뭐 술 먹고 풀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오래 가기도 하고 이러죠.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 오는 뭐 거의 뭐 저 동생 같은 뭐 친구 같은 사람도 있죠. 처음에는 뭐 교수님 했었다가 선생님 했었다가 소장님 했었다가 나중에 형님 하고 뭐 그냥 다 친해지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논준모 연구소는 뭐 그 약간 커뮤니티의 성격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다지 너무 이렇게 돈을 바라고 시작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 이렇게 뭐 돈에 얽매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또 뭐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고 뭐 어떤 회사처럼 뭐 누구를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바로 질문해가지고 그때 뭐 바쁘면 또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좀 처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도 질문이 또 들어오겠지만 뭐 들어오면 또 그때 또 답변을 드리는 거죠. 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